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여수낭쟁이 발생한 지 7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수낭쟁의 진상규명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설인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의 억울함도 해소될 길이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2011년 여수낭쟁 당시 계엄당국의 불법 재판으로 가족을 잃었다며 세 분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고요. 재심 청구를 한 지 7년 반 만에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두 차례 심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재심을 청구하신 당사자인 그 청구인 중 한 분인 장경자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 여수낭쟁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우리 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수낭쟁 당시에 계엄당국에 의해서 부친을 잃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 부친께서는 제가 알기로 뭐 철도 공무원이셨던 걸로 얼핏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처형을 당하셨는지, 어디서 처형을 당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 아버지는 철도원이셨고요. 기간고 사무실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강제징용, 징병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남원 금지 예. 그 김주열의 누구나 아는 김주열 열사의 고향이시거든요. 아하. 거기서 맞습니다. 4.19에 그 네.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가 남원 출신이죠. 예. 네, 그 마을 저희 아버님이 1920년 4월 19일 출생이시고요. 아하, 예. 네, 그리고 이제 순천철도국에 들어오신 거는 42년 그 정도로 제가 대략 짐작은 합니다. 예. 그리고 처형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는 그냥 여순 때 예. 돌아가셨다 그 정도만 알고 더 알 길이 없었어요. 예. 근데 2010년경에 진실화의 위원회에서 그 광주 호남계엄지구 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의 명령 제3호 이걸 찾게 됐어요. 아, 예. 진실화의 위원회에서는 기왕에 진실화의 기본법이 기왕에 사형되신 분들은 그때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자한당에서 빼자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빅딜을 한 셈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기본법을 진실화의 기본법을 생긴 거고 그게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저는 2009년 1월 7일에 진실규명 결정 받았는데 그 자료는 2010년경에 찾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순 때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고 평소에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는 이승만이가 죽였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차 그때는 중기기관차니까 기차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가 저 소리 듣기 싫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죠. 아. 아버님은 그 당시에 14연대가 여수 신월리 14연대가 들어왔을 때 당도했을 때 전체 그 철도국 직원 4,500명이 광장에 모이라 하니까 모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 총칼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모인 장소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14년대 얘기를 좀 잘들 들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그거는 저기 지금 우리 삼촌 사진인데요. 삼촌이 예, 잠깐 좀 위로 예. 들어보시죠. 예. 같은 철도원이셨거든요. 아. 이 삼촌은 19살이셨고요. 예.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되네요. 그리고 진실 규명 받은 거를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 안에 돌아가셨어요. 예. 이 삼촌이 그리고 제가 중학교 그 시험을 쳐서 전주여중 시험 치고 입학하기 전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예.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자야 그 역사 교과서에 여순 반란이라고 돼 있다 써 있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도 분명히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렵고 예. 그 의미 저 말씀을 왜 나한테 해주시지? 근데 그게 의미는 몰랐지만 오랫동안 제가 뭐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제가 그때 학교를 6살에 들어갔으니까 12살 그때니까 너무 어려서 저 말씀을 왜 하시지? 그러면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그런 의미를 요즘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14연대, 순천 지역에 들어온 14연대 분들의, 예, 오전 1948년 10월 20일 예. 오전에 14연대가 그 기차로 여수에서 예, 예, 이동해 도착했을 왔죠. 예. 당시에 그 모이라 했을 때 철도 전 직원, 철도국 직원이 한 4,500명 되는데 철도청장이 다 모였대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잘들 들어봅시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를 그 현장에 우리 외삼촌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 되시거든요. 어머니 바로 밑에 외삼촌이니까. 그 이야기 좀 들어보자. 그 정도 했는데, 처형을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요즘 알게 된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전혀 없었어요. 모르니까. 예. 그냥 돌아가셨다. 이 너무 정도. 일찍 돌아가셨죠. 예,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2011년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물어보기 참 죄송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머니가 좀 뭔가 알고 있는 거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셨으면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평소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셨냐 그랬더니 아까 그 말씀드린 잘들 들어봅시다 그 말씀을 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무언가 한마디 말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라고 어른들은 아버지가 그 말씀만 안 하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 말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 집안에서는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들을 하신 거죠, 어른들이. 예.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여쭤보니까 평소에 단독선거, 단독정부, 단선, 예, 예. 단정을 반대를 하셨고 신탁통치 반탁 그런 것도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맞습니다. 찍어주지 마라. 찍으면 찍고 싶지 않다고 하셨대요. 선거 때. 예. 50선거 때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 그래요. 48년 50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외국에서 또 일본에서 좀 몇 년 예. 그 밀항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셔서 돈을 벌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좀 신지식을 예, 그렇죠. 그리고 좀, 예. 2008년도경에 제가 금지 국민학교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버지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친구들은 그 화순까지 갔는데도 일주일 전에 쓰러져서 말씀을 못 하시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말은 못하시고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그리고 이제 다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기억들을 잘 못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3살 때 아버님을 잃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기억이랄 게 전혀 거의 없죠. 없고 궁금한 적도 없었죠. 뭐 아무튼 아버님이 없이 굉장히 힘겨운 생활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연세가 실례하지만 제가 해방둥입니다. 예, 그러니까 75세요. 예. 45년생. 만으로 74세 되시는 네. 뭐 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서글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즐거운 그 명절이라든가 무슨 예. 뜻있는 그 가족들 모이는 모임이라든가 예. 그때가 참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래요 참 여순항쟁이 1948년 10월 19일 날 14연대가 그 제주 4.3 그 진압 토벌을 그 거부를 하면서 나가는 것을 거부를 하면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면서 시작돼서 지리산 입산 통제가 해제된 시점인 1955년 4월 1일까지로 이제 그 기간을 상정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순 항쟁 그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희생자가 15,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던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심, 그러니까 여순에서 우리 가족을 억울하게 잃었다. 이거는 그 재판도 제대로 불법 재판으로 제대로 열린 것도 아닌 이 불법 재판으로 해서 우리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신 분은 유족 3가정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3가정만 재심 청구를 했고 그것도 2011년도에 이르러서야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에 1월 5일 날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아마 그 무렵에 2010년도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12월 달에 문을 닫을 무렵에 예. 제가 이 강주 호남계엄지구 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의 명령 제3호 이거를 입수를 했거든요. 좀 보여주시죠, 잠깐. 네. 그때서야 그 자료를 약간 들어보십시오. 네. 예, 입수를 하셨고. 이거를 입수를 하면서 여기 뒤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목포지방형무소 4281년 11월 24일 전남 강주 호남 계엄지구 사령부 사령관 육군 중령 김백일로 나와 있고요. 예. 보면 설치 명령, 공판 장소, 피고인 해가지고 성명, 주소, 연령, 직업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고 이걸로 저는 이게 판결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또 이제 법을 모르니까 판결서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4번에 가서 제목도 나오고요. 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목이 예. 내란 및 내란. 네, 내란 및 공중치안문란죄, 국권문란죄. 그러니까 포교롱 이호하고 형법 77조. 예. 그러니까 포교령 이호는 미군법이고요. 예. 미국 법이고 그 형법 77조는 일본 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1948년 11월 30일이고 1948년 그 이튿날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에 생긴 날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목
죄가 해서 국고문란죄, 내란미 국고문란죄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버님 성함까지 나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여기 장한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 순천군 순천읍 덕암리 372번지 주소지가 나오고. 네, 주소지가 나오고 29세 철도원이라고 나와요. 아, 예, 철도원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기록이 있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실하게 왜 아버님 예,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무슨 비무장 공무원이었어요. 예. 아버지가 비무장이었고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육군 중령이 더더구나 김백일은 간도 특설대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 독립군들 때리잡은. 항일 독립운동가를 때려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고의 역적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면은 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도 항일 독립운동가처럼 그만큼 그 누구나 생명의 가치는 다 평등하고 누구나 고귀하지만 아버지가 순천철도원 공무원이셨는데 예. 육군 중령 김백일이 죽였다면 이거는 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죄 없는데 마구잡이로 죽였기 때문에 전혀 살면서 경찰이나 군인이나 우익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라고는 생각 않고 그냥 그 한순간에 그 어떤 그 휘몰아치는 그런 광풍에 의해서. 강풍에 의해서 그 중에 그 소란스런 그런 중에 이렇게 불운이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좀 운이 안 좋으셨다라고만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이기화 선생님은 자기 동생이에요. 예. 이기신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은 이 명부에 나와 있는데 예, 천국 같이 하신 분 중에 한 분. 네, 예. 이기화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23살인가 됐는데 그 해동면에 용전이거든요. 예. 거기 다니면서 제가 이거 보여주고 같이 하시자. 음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명부에 또 그 신희종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분한테도 제가 이걸 좀 같이 하시자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사 때부터 제가 이제 자꾸 같이 하시자 이거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권해서 거기에 네. 있는 분들 네네. 두 가정을 더해서 네. 같이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재심 청구를 한 지 이제 7년 만에 이제 재심이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네, 7년도 넘었죠.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유족 두 분은 또 돌아가시고 뭐 이제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지난 4월 29일 날 첫 번째 심리가 광주지방법원 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재판장인 그 김정아 부장판사가 유족 청구인인 우리 장 선생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되돌릴 수 없는 생명들, 귀한 생명들을 잊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다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고 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그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피를 먹고 산다 하니 그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는다 이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죄가 없이 그냥 그 순교 예, 순직. 예, 순직하고 순교로 이렇게 예. 봉헌되신 분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동안 71년간 아직도 발란발란 이게 그 입에 붙어서 예, 예. 누구나 그만큼 이 국가가 자기 잘못을, 국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반란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닌데 10년경에 이 발굴한 이걸 봤어. 이건 분명히 국가의 잘못이거든요. 예. 명백하게 그때 계엄령도 없었어요. 계엄법이. 예. 계엄법이 없었는데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뭐 무슨 재판인 것처럼 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막 죽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딸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된다. 71년간 너무나도 반란으로 세뇌가 되고 반란군 하면서 14년대도 지금까지 명예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9이었는데 29이셨고 외숙이 19이셨는데 외숙도 평생 잊지 못하셨죠. 예. 외숙은 너무나 해박하게 여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외숙은. 예.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못하고 돌아가신 지 2008년도 경에 그러셨습니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실 규명 받은 것도 모르시고 또 남편도 2017년에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재심을 7년 반이나 끌다 보니까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기쁜 소식 이렇게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그걸 좀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천국에서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월 24일 날 두 번째 심리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리에서도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힐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대학 등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재판 존재 및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지금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으나 희생은 인정된 사실이고 재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검찰이 끝내 재판 내내 이런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해가지고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게 또 미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심이 미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이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날 1948년 11월 30날 지금 현재 여수가 아니고 순천역 건너 죽도봉 야산에서 건너편이에요. 순천역 건너편. 지금 현재 이수중학교에서 그 수많은 생명을 젊은 그 죄 없는 생명들을 끌어다가 순천 시내에서 그렇게 백주 대낮에 한날 한시에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이게 덮고 미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망자나 그다음에 그 김백일의 지시나 뭐 이런 게 다 있는데요. 그렇죠. 명백하게 나타나죠. 예. 그리고 사실 재판 기록이나 그다음 공소 사실은 국가가 또 근데 판결서는 보존해야 당연히 국가가 보존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무죄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어느 누구라도 법 이전에 인간적으로 인권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무죄를 내려야죠. 뭐 공소기각이니 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공소기각은 법률 용어고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용어고 저는 7년 반을 기다릴 동안에 이게 형사, 민사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재심인 줄 알았어요. 재판을 다시 그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하는구나.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3년 동안 잠자고 있지? 이렇게 기다렸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예, 예. 그렇군요. 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이 사건의 재판, 이 재판, 재심 재판에 대한 관심이 거의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진상규명 관련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또 물꼬가 띄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첫 번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무죄를 받아야 모든 그 억울하게 가신 민간인들, 학살되신 분들이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예. 명예회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월과 6월에 두 번 심리를 한 상태고 8월에 또 열리지 않습니까, 재판이? 지금까지 뭐 소회를 먼저 지금 묻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두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네.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네. 소회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월 29일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재판정에 좀 저는 어려움이 있어서 생소하고 그래서 좀 떨고 있었는데 이 재심을 1000번 만번 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죠. 그러면 이 재심의 의미라는 거는 아버지의 그 무죄를 밝히는 게 첫째이고 이게 명예회복 하는 명예회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법률 용어로 공소기각이니 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해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예, 예. 그러면 선례가 없다 해서 무죄를 못 내린다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그냥 사죄하고 무죄다. 그리고 사죄하라고 저는 그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예. 이 국가의 잘못을 우리가 국가가 공식 사죄하라. 그렇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뭐 특별법이니 뭐니 명예회복은 요원하고 저희가 이제 다 노인들이잖아요. 예. 언제 갈지 모르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100일 만에 100일 기도 연미사 드리면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2018년 2월 달에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남이 하는 그런 그 피켓이라도 사죄하라. 그걸 사죄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 반응도 없고 예. 그래서 70주년에 사과하시라 해도 그게 메아리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반응이 없으니까 국회를 또 갔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 제대로 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27일 날 전국 유경자가 있었어요. 민간인 학살 되신 분들 전국 유경자에 행안위 민주당 국회의원 딱 한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민간인 학살 되신 분들만 억울한 거예요. 예. 다. 그 정도 무관심하다. 네, 다 무관심 외면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번 6월 24일에는 먼저 사과하시라.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예. 사죄하라 그랬죠. 예. 참고로 우리 장경자 선생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영미사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나 또 못다 하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수 신월동 14일대 2천여 명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 제주도 30만 동포 내 부모 형제들 소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 이승만의 그 밑에
사람들, 군인들, 경찰들이 전부 그 당시는 간도 특설대 일본군 그 독립운동가 다 때려잡던 놈들이고 친일 경찰이었잖아요. 예. 반미투기 해체해버릴 때부터 이게 꼬인 거죠. 그러니까 14년대 2,000명도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진짜 군인이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정립을 해서 이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이걸 교과서에 반드시 기록이 돼서 후세대에 전해야 되고 아버지 명예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민간인 학살되신 분들이 그때 억울함을 그냥 묻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8년 4월 7일 날 광화문에서 제주 4.3 문화제가 있었어요. 아, 예. 그때 저 건너편에 저기 한 20m 전방에서 로마칼라 하시고 강우일 주교님하고 수녀님이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그때 저희도 그때 부스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요즘 여순 민중항쟁 부스 서울 행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 예. 5.18 행사 때도 5월 17일, 18, 19 여순 민중항쟁 깃발로 행사 같이 했어요. 5.18 행사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일 주교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인사를 무조건 인사드렸습니다. 저 여수 신기동 장경자 수산나입니다. 그러면서 14연대 그 2,000명이 제주 토벌 반대하고 동박살 거부했으니까 정의로운 군대라는 걸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4월 3일 이번에 4월 3일에 또 가서 제주도 가서 인사드렸고 작년에도 4월 2일 날 가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손을 제가 안 놔줬어요. 예, 악수하면서 여순 민중항쟁 그때만 해도 민중항쟁 소리는 못했고 여순항쟁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손을 안 놔줬습니다. 가지고 경호원이 쫓아가서 손 좀 놔주세요. 손 좀 놔주세요. 자꾸 그래서 제가 대답할 때까지 손을 안 눌러 했어요. 예. 그랬구만요. 예. 강우일 주교님께서 4월 금년에 4월 6일인가 강주 카톨릭 그 평생교육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 30만 동포 학살을 거부한 2,000여 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장경자 수산나라는 그 여수 신자분이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 부용산도 1절에서 2절, 3절까지 아주 잘 부르시고 예. 정확한 워딩으로 14년대 군인 2,000여 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같이 그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제주 강우일 주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또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신 함세웅 신부님도 이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재판에 대해서 청원서를 또 재판장에게 네. 제출하셨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재판에 8월 19일은 일정이 안 맞으셔서 못 오시면 다음 재판에 아마 동참하셔서 응원해 주시리라 아무튼 생각합니다. 뭐 우리 지역에서나 이 관련된 유족분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 또 뭐 양심 있는 예, 지식인들 수많은 역사학자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 특히 그 5.18 또 유족들이나 또 그 민주화운동 민가협 그 유족들 분들도 내려와서 참석하시는 민가협 어르신들이요, 어머님들이요. 예.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 2시 파고다공원에서 항상 국가범법 철폐하라, 뭐 양심수 석방하라 이러고 매주 목요일
아, 30년간 한다는 게 존경스럽죠.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리할 때도 내려오신 거 예, 봤습니다. 두 분이나 내려오셨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재심하는 거는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민간인 학살은 재심마저도 못하게끔 아무런 근거 자료조차 없이 예. 다 그냥 마구 학살한 거예요. 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그 자료가 기적적인 이게 그냥 이거를 그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이 중에 한 명이 목포 형무소로 갔어요. 예. 이 자료가 그 형무소에 목포 형무소에 있던 분을 따라다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걸 찾아낸다는 게. 기적적으로 그 관련된 예, 이게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에 담겨 있었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김영기 씨라고 나오시거든요. 예. 김영기 씨는 이번 그 3월 21일 또 4월 29일 그때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제 같은 철도원이셨어요. 그분 아버님은 여기 그 김용기라고 나오시는데 아드님 이름이 아들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김기찬 씨라고 계시는데 뉴스를 보고 이걸 찾아왔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이분도 아마 재심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전혀 모르고 살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족회를 20년 전부터 했는데 이분은 지금 그 철도대학으로 있으면서 거의 그냥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버지를 외면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예, 밥도 사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누님이 두 분이나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자고 했지요. 예, 그렇군요. 외롭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네, 그렇죠. 자, 저 뒤에 여순 항쟁 당시 사진 한 컷이 있습니다. 네. 저 사진과 또 그 뭐 인연이 있으시다고? 네. 그 제가 늦게 그 여수유족 유태현님 만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천주교 세례명은 사도 요한인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 키 크신 분이 하이칼 하신 분이 예.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26세. 아이고. 여수 군청에 근무하셨고요. 군청 직원이셨구나. 공무원 집안이네, 아주.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양곡 창고에서 그 배급을 하셨다 그래요. 14연대 왔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14연대가 양곡 창고 문을 열고 배급을 주라 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고. 예. 그 공무원 입장에서 명령을 하면 14연대고 누구고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거역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태극기가 보이고 예. 또 그 옆에 그 철무가 보이잖아요. 예, 예. 그 군인들이에요. 이게 계엄군이에요. 예. 계엄군이고 여기가 남편한테 몇 년 전에 제가 여기가 어디냐 이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큰샘골이래요. 큰샘골. 네, 그리고 남편하고 저는 우리 종군 기자 이경모 씨가 찍은 사진으로 알았어요, 그동안에. 예. 근데 이게 라이프지 그 칼 마일던스가 찍은 사진이래요, 이게.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이 사진을 쫑포로 가는 길이라고 해요. 쫑포. 예. 종화동 쪽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이에요. 아. 가지고 대구 형무소로 광주로 가셨다가 목포로 가셨다 대구 형무소로 가셔가지고 1950년 7월 7일 예. 가창골 경산 예. 대구 경산 가창골에서 돌아가셨어요. 아, 학살당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였어요. 그 당시 무기형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5.18은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 뭐 500명인가 사망을 했다고 하잖아요. 뭐 1000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500에서 1000명이죠. 예. 근데 지금 민중항쟁 때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무소 예. 가신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언론 추산하기로는 2만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000명이면 2만 명이라 하면 그 비교가 안 되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고, 네.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순항쟁 당시에 시아버님까지 이르셨네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죠. 아, 그 인연으로. 네, 또. 그 인연으로. 아, 이제 그렇군요.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이제 정보 공유하면서 이제 늦게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셨네요. 아, 또 그렇게 됐군요. 아이고, 참. 이게 그 남편도 육사를 지원을 하시려고 했는데 예. 안 받아줘서 못 갔어요. 그러면서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도 안 받아줘서 못 가고 그 취직할 때 젊은 날에 취직할 때 굉장히 어려웠다 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빨간 줄이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올라가 있었군요, 그냥. 네, 그래서 그때에 여수경찰서에 자기 지방간 친척이 부르더래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라고 부르더니 너는 앞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에. 공부도 잘 하셨었나 봐요? 네, 아주 잘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2011년경에 그 여수공고 학적부 떼오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1등, 2등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너는 뭐 그 육사도 안 되고 네. 뭐 공무원 생각하지 마라. 네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취직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단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그 남편분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니까 15,000여 명의 희생자 유족들 가정들이 다 그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각 가정마다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를 잃으면서 그 전 가산, 재산 같은 거를 다 뺏긴 거죠. 아무튼 이 명예회복, 생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상 규명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그 억울함이 풀리고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좀 그 지난 잔재들을 좀 잘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